내년 총선 오늘로 200일 조금 더 남았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준비에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은 범야권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이슈를 선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첫 번째 앵커의 픽 총선 얘기 조금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어제부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합류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원래는 공식화 내일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미리 알려지면서 일정 하루 앞당겨졌다고 하는데요. 이철규 사무총장 조 의원에게 함께하자 먼저 영입을 제안을 했고 이 조 의원이 비례대표인 만큼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니까 그렇죠. 합당하는 과정으로 같이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조 의원을 서울 마포갑 지역구에 공천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당사자인 조정훈 의원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 최고 지도부에서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고 한다. 시대전환이 같이 합류해서 중도 실형 정당의 역할을 해달라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원재 대표와 저와의 길이 시작은 같았지만 이제는 가는 길이 좀 다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연대체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저 들어가서 내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마포갑보다 의미 있는 지역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도전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마포갑에서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러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변한 건 조정훈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혜찬 최고위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매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장 최고위원 개인적으로는 조정훈 의원 영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방송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정도 고정적으로 보는 사이인데요. 네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일부 언론에서 국민의힘이 좀 전통 보수층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영입과 여러 가지 합당 논의를 통해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외연 확장에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걸 보여준 징표가 조정훈 의원과 오늘 입당한 5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김부겸 전 총리도 원래 출발은 보수 정당이었습니다. 그랬었죠, 맞아요. 한나라당에서 시작해서 이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국무총리까지 하고 잠재적 대권 주자, 비대위원장 1순위 아닙니까 언제나?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의 시작점이 시대전환, 그 더불어 시민당과 함께했다 하더라도 지난 21대 정치가 정말 많은 해프닝을 보여줬는데 그 과정에서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면서 우리나라 나름 정통의 진보 정당이었던 민주당이 망가지는 걸 우리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 민주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결기를 가지고 조 의원 본인도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선택을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명칭이 좀 혼동이 있어서 이게 합당입니까? 아니면 조정훈 의원이 입당하는 겁니까? 이게 합당입니다. 합당입니까? 시대전환하고 국민의힘 합당하는 겁니까? 조정훈 의원이 원내 의원이지만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입당 형식을 취하면 의원직이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조정훈 의원이 시대전환 내부에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이 국민의힘 빅텐트 연대에 더 많은 동의를 얻어서 그곳 당원들과 함께 들어와서 합당의 형식을 취하는 게 저희의 울타리가 더 넓어지는 길이기 때문에요. 합당이라는 용어에 흔들림은 없고요. 다만 합당을 위해서는 거쳐야 될 절차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시대전환 내부적으로도 절차가 필요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합당을 함께 하겠다는 선언을 우선적 먼저 하고 실무 절차는 천천히 또 추석 연휴 지나서 추진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설주한 부위원장,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시대전환 내부에서도 뭐 그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전에 조정훈 의원 인터뷰도 들었다시피 이전에 이제 그 조정훈 의원하고 시대전환 같이 창당했던 이 이원재 전 공동대표가 또 이렇게 비판을 하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게 합당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당내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할 텐데 어떤 뭐 대의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합당에 대한 결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지금 시대전환 내부에서도 상당히 반대하는 기류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까지 가는 길은 상당히 멀다. 근데 저는 조정훈 의원께서 굳이 이 시점에서 굳이 의원직을 가지면서 국민의힘과 합당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현직 의원으로서 가지는 메리트가 있죠. 실제 내년 총선에서도 본인이 실제 현역 의원으로서 가지는 메리트가 있겠지만은
본인이 어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매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네. 굳이 현역 의원의 어떤 배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지를 달고만 그게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인 대의를 위해서라면 저는 오히려 의원직을 그냥 놓고 그냥 국민의힘의 입당 형식으로 들어가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힘 후보로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인터뷰 들어봤을 때 조정훈이 변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변했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정훈 의원의 저는 뭐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합리화. 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비판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조정훈 의원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왔을 때 네. 그때 이제 그 전에도 이재명 대표에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같이 하자. 나는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다. 연대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의 조정훈과 지금의 조정훈은 뭐가 다른 거죠? 저는 오히려 변한 건 조정훈 의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당 내에서도요, 이 조정훈 의원 입당과 관련해서 합당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시대 전환이라기보다는 자세를 전환하신 것 같은데. 자세를 전환했다. 자주 자세를 전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이렇게 처음에 위성정당으로 들어올 때도 일단 시대 전환이라는 당을 탈당해서 자세 전환. 그리고 민주당에 다시 나갔을 때 또 자세 전환. 자세 전환.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를 계속 정당화해 오셨거든요. 그동안은 여러 가지 조금 보여준 정치적인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이다 해서 우리 당에서 영입을 하는데 인재 영입 1호로 내세우기에는 조금 그래서 좀 앞으로 인재 영입을 좀 더 다양하고 많은 분들을 영입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을 뭐 1호 영입이다 해서 막 내세우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승진 의원,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도 들었지만 다 환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불편한 내색을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의견의 다양성은 당연히 존재를 그렇죠. 하겠죠. 뭐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뭐 당연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방금 김재원 최고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뒤에 보면 다양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1호로서 과연 이런 사람을 내세우는 게 맞겠느냐.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의 입장에서는 당적이 많이 바뀌었고 위성정당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굳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느냐라고 뉴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모쪼록 당 지도부가 민주당 출신도 받아 그 광활한 너그러움을 당내 이견을 가진 분에게도 좀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뭐 충분히 뭐 허은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내의 주류가 이야기를 할 때 당내의 비주류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생각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결국 저는 이번에 뭐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중도에 대한 빅텐트 그림은 굉장히 타당하고 합리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장혜찬 최고위원.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금 전에 박용진 의원도 자세 전환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민주당 입당했다가 시대전환 창당했다가 탈당한 다음에 더불어 시민당 입당했다가 탈당한 다음에 시대전환 복당했다가 이번에 다시 국민의힘 입당하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외연 확대 때문에 이 명분 실립 모두 잃은 무원칙 영입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반박을 하시겠어요? 근데 박용진 의원도 원래 진보정당에 있다가 민주당 가신 분이에요. 그렇죠. 누가 누구한테 당 옮겼다고 뭐라 할 자격이 일단 안 된다. 그리고 뭐 저렇게 복잡하게 과정을 나열해 놨습니다만 간략하게 말하면 진보 시민사회 편이었다가 그들의 어떤 위선과 민낯을 보고 중도 보수로 넘어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적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김부겸 전 총리, 뭐 손학규 전 대표 등등해서 우리 정치사의 굵직한 거물들도 생각의 변화에 따라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발자취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하시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막 날석이 비판하지 않는데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앞으로 본인이 증명해야 될 정치적 과제들이 많이 있겠죠. 다만 시시때때로 여당 안에 있으면서도 국정 운영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그분들 한 트럭을 줘도 조정훈 의원 한 명이랑 저는 안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훈 의원 한 명이 더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말고도요. 오늘 외부 영입 인사 5명에 대한 입당식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모습 좀 보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하는 집안은 집안 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르고 흥하는 집안은 사람이 드나들기 마련이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님은 과거 이재명 경기도의사와 포퓰리즘 현금 복지와 관련돼서 맞서 소신 있는 행정으로 남양주 시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우리 당의 일원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힘을 보태신 것 감사드립니다. 곡절도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곳에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주환 부위원장. 네. 방금 들었던 조광한 전 시장 발언이 좀 눈길을 끄는데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곳에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 조 전 시장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재명 대표하고 좀 대립각을 세운 걸로 좀 유명하고 이번에 영입 인사 보면 뭐 국세청장 하셨던 분도 계시고 전 제주경찰청장 하셨던 분도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하셨던 분들이 꽤 들어왔어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뭐 조정훈 의원이라든지 조광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정치인이라고 저는 보고 나머지 분들이야 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고위 공무원직을 그냥 수행하셨다라는 정도만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분들이 뭐 정치인도 아니셨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재인 정부의 인사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재직한 고위 공무원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뭐 당내에서 저런 분들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영향력은 전혀 없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에 이거 인사 난 거 보고 영임 인사 난 거 보고. 근데 조광한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와 악연이죠. 남양주 시장을 할 때부터 뭐 부당한 감사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도 하셨었고 뭐 계곡 정비 사업도 관련해가지고 이걸 뺏어갔다 이런 논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조광한 시장과 전 시장과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악연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조광한 시장 쪽에서는 주광덕 현 남양주 시장 쪽을 선거를 돕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한다는 소문은 뭐 진즉부터 있었었고요. 저는 뭐 이미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민주당으로서는 큰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런 분들도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품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외부 인사 영입뿐만 아니고요. 저희도 얼마 전에 좀 전해드렸었죠. 대통령실에 내년 총선에 출마할 참모진 차출을 요청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략 한 30명쯤 되나요? 어쨌든 이를 두고요. 지금 TK 지역 현역 의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목소리 좀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의원들하고 몇 명하고 얘기해봤는데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다 기억하시지만은 김기현 캠프로 다 줄 섰어요, 의원들이. 네. 여기 붙으면 공천 혹시 줄라나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김기현 캠프 쪽도 부인하지 않았죠. 네. 그런데 여기 줄 섰던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은 아니 30명 명단인을 왜 당에서 요청하지? 김기현 대표한테 지난 전당대회 때 줄 선 의원이 몇 명인데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60명 정도 영남 의원이 있는데 명단 30개를 내려보낸다고 하면은 이거는 절반을 갈겠다는 거야? 그것도 김기현 대표가 요청했다는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혜선 최고위원.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이 30명, 소위 30명 차출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처럼 정치적 감 떨어진 분 이야기는 길게 하고 싶지 않고요. 감이 떨어졌나요? 제가 팩트 체크만 좀 해드리면 당에서 30명을 차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에서 총선을 앞두고 총선 출마 의향이 있는 행정관들 자체 조사를 한 겁니다. 누가 어디에 출마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그 후임자 인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손든 사람들의 희망사항인 것이지 그 30명이 어디 출마하고 싶어요, 나는 여기 나가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게 다 관철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살펴보니까 청와대 출신 7명 정도가 출마를 했고요. 그중에 30명 정도가 공천받아서 19명 정도가 당선되었더라고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거보다는 규모가 훨씬 더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이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출마하는 건 다 개인의 자유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저희 당 지도부에서는 잘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대통령실
직원들의 출마 자체를 가지고 불만인 의원이 있으면 현역 의원 어드밴티지가 얼마인데 그런 분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과도하게 그분들에게 뭐 어드밴티지나 특혜를 드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공정한 경쟁의 판을 잘 만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이 30명 리스트가 마치 당에서 먼저 요청한 것처럼 또는 공천이 확정된 리스트인 것처럼 좀 왜곡하고 침소봉대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지수 기자. 네. 한편으로 봐서 또 조정훈 의원하고 당시에 더불어시민당에서 함께 국회의원이 된 용해인 의원 지금 광주 출마설이 돌더라고요. 맞습니다. 용 대표 현수막이 최근 광주 북구 일대 중점적으로 내걸리면서 이 지역에 나오는 게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후 23개월 아들을 안고 국회에 출근하는 모습 기억하실 텐데요. 맞아요. 이제 노키즈 좀 없애자 이렇게 단상에서 강력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핵 사이다 발언으로 인기가 급상승 중인 만큼 민주당 현역 의원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절반을 넘어선 상황에서 만일 용 대표의 출마가 현실화된다고 하면 내년 총선에 메가토급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주 한번 보죠. 지금 용해인 의원 광주 출마설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더라고요. 그럼 혹시 조정훈 의원 사례처럼 민주당하고 용해인 의원하고 합당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글쎄요, 저는 이게 용해인 의원 참 실망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참 이제까지 의정활동 다 해주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한 번 혜택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뭐 경기 남부권이라든지 민주당 강세 지역도 많고 오히려 국민의힘 인사들과 싸울 수 있는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본인이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해서 이걸 호남에 가겠다, 광주에 가겠다. 이건 특혜를 입은 사람이 또다시 특혜를 입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민지수 기자 설명 들어보면 광주, 호남에서도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나온다죠. 지금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정치인, 특히나 광주, 민주당에는 광주, 그다음에 국민의힘에는 TK, 대구 똑같아요. 지역 정치인들이 오히려 자기는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오히려 더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동천까지만 노력을 하시고 의정활동에 대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의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정치, 특히나 그 각 당의 베이스가 된다는 그 지역에서는 새로운 얼굴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각 당의 그 지역에서도 노력하고 있으신 분도 꽤 많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용해인 의원이 모르겠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뭐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그냥 자기는 어디든 뭐 가겠다. 근데 지금 가겠다는 곳이 다 민주당 강세 지역에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뭐 입당을 시켜서 하는 거라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어찌 보면 뭐 용해인 의원을 일부러 봐주고자 뭐 예를 들어서 공천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공천 하더라도 조금 약한 인지도가 없다든지 약한 인사를 내보내서 오히려 그렇게 선거를 몰아주는 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민주당 스스로 자해하는 거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해인 의원이 강주 출마 저는 상당히 비겁하다. 이제까지 본인이 보여준 발언이라든지 행동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겁한 저는 포석이라고 보고요. 저는 좀 더 혜택 한번 입었으니까 서울, 경기에서 국민의힘과 싸울 수 있는 곳으로 나가시는 게 더. 예, 그럼요. 용해인 의원이 공항 귀빈실을 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이 광주라는 진보 진영의 귀빈실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연스럽게 오늘 앞선 주제로 나왔던 조정훈 의원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 마포갑은 민주당이 현역인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노웅래 의원이 돈봉투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부친까지 포함하면 9번을 그 지역에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을 배출해낸 그야말로 민주당의 아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과 합당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현역이 있는 지역구나 저희 양지인 영남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아성 9번 민주당 정치인 배출한 곳에서 도전한다는 건데 그와 비교해놓고 보면 뭐 합당을 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주로 가서 현수막 건다? 이거는 조정훈 의원과 비교해봐도 너무나 극명하게 비교되는 정치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총선 얘기는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 저희가 다음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